여러분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번 9월 모의평가 잘 봤어요, 사회문화? 잘 봐야 되는데. 근데 못 봐도 괜찮아. 진짜 제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조금 실수하는 거, 좀 많이 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수능에서 볼 거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조금 실수하고 좀 많이 실수해서 아쉬움이 남잖아? 그럼 그 부분 다시 보고 또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번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면서 느낀 건 기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요소를 물어보는데 뭔가 굉장히 치밀해진 느낌? 굉장히 촘촘하게 묻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다니까? 여기서 점검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수능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성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고 네, 믿고 이 해설을 그래서 진짜 잘 들어줘야 돼. 해설이 더 중요해. 여러분 시험 본 거보다 해설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빠지면 섭섭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기존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그래, 왜 맨날 자연현상 2개, 사회문화현상 2개만 나왔던 거야? 이렇게 5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서 웃음이 확 났어요.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묻지 않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람사르데이는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뭐예요? 인간의 활동이지.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기억 사회문화현상이 되고요. 마련한 행사인데 참가자들은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옷을 입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재활용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의도, 의지가 담긴 것이지. 사회문화현상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습지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습지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습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겁니다. 맞아요. 자연현상입니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이 풍부한 습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해. 습지라는 애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어때요?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습지는 기후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습지라고 하는 애가 탄소 증가를 억제한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습지의 역할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뭐야?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1번. 그래서 비교하는 선지들이 아니에요. 하나씩 딱딱딱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어때? 가치함축성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니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어때? 존재법칙 아니고요. 당위법칙 되겠습니다. 디귿 자연현상이니까 뭐야? 확실하고 필연적이지.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현상, 리을, 미음 다 뭐예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틀리면 섭섭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역시 우리 수능 특강에서 딱 봤습니다. 저는 얘가 막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안 나도 돼요.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했다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거든.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정말 꼭꼭 나오는 평가 요소이지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류문화임을 알려주는, 반문화임을 알려주는 단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일신을 숭배하는 내모교를 오랜 기간 동안 국교로 유지하고 있는 갑국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동그라미교가 유입되었다. 갑국에서 이 동그라미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문화야. 뭐지? 그렇지, 키워드가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위문화죠. 그쵸? 하위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교 신자들이 갑국의 비인 네모교가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부정했대요. 자, 봐요. 갑국의 비인 네모교. 이 네모교는 뭐야? 유일신을 숭배하는 이 네모교는 오랜 기간 동안 국교로서 갑국에서 사람들이 믿어왔던 종교입니다. 그럼 뭐예요? 갑국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어왔던, 따라서 B가 주류 문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교 신자들이 대다수가 숭배하는 여기에를
부정했대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성격이 나타났어. 따라서 C 뭐예요? 그렇지, 반문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라고 했는데 달리가 틀렸죠. 그쵸?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어떤 시대의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대나 장소의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상대성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B는 C와 달리 여러분 다양성 증가를 가져오는 건 뭐야? 하위 문화, 반문화를 포함한 하위 문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주류 문화니까. C는 A, B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의 요소를 향유하잖아. 선지에서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문화를 향유한다면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어떤 제주도 지역 문화, 청소년 문화,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향유함에 따라서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달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 반문화는 A, 하위 문화에 해당하죠. 그렇죠? 하위 문화 유형이니까. 하지만 A가 B에 해당하는 것은 A가 B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여러분 변별력이 있었어요. 여기 다른 답안을 골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랑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이 연계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연구자 갑은요. 집단 간의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네요. 집단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독립변인, 여기 종속변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다음에 무작위로 4모둠으로 구분을 했어. 그래서 A 모둠과 B 모둠은 숲 체험 활동을 하게 했고 C 모둠은 A에 그리고 D 모둠은 B의 활동을 관리가 뭘까? 밑에 이제 관리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어진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했어요. 자, 여기 경쟁이 자기 집단 구성원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 자, A, B, C, D 그룹이 있는데 이 A, B 그룹은 숲 체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C 그룹이 A 그룹을 관리하고 D 그룹이 B 그룹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나와 있는 거예요. 1일차에는 자, 독립적으로 각각 숲 체험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잘 몰랐던 거야. 경쟁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갑은 2일차에, 자, 2일차입니다. 2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에게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제 뭐 한 거예요? 자, 2일차가 되었을 때, 이제 2일차가 되었을 때 경쟁의 존재를 알리게 된 거예요. 1일차에는 알리지 않았지. 그냥 각각 했단 말이야. 그래서 2일차에 경쟁이라고 하는 변수를 처치한 겁니다. 독립변인을 처치하게 된 거네. 2일차에 와서. 그래서 둘 다 알린 겁니다. 둘 다. 그렇지? 그리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인 거지. 상대 경쟁팀이 있고 먼저 해야지만 상품 받을 수 있어. 자, 경쟁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2일차에. 한편 C 모둠과 D 모둠은 자신이 관리하는 모둠 A와 모둠 B가 과업 수행 중에 나눈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를 관찰하여 일자별로 기록하는 얘네들이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갑이 모둠 C와 모둠 D가 관찰하며 기록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모둠 A와 모둠 B 모두에서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 이제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먼저 해야지만 상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2일차에 오니까 모둠원에 대한 칭찬 횟수가 증가하고 비난 횟수가 감소하더라는 거죠. 왜? 서로 막 동료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야지만 쟤네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던 건가 봐. 그래서 2일차에 긍정 횟수가
증가했더라. 1일차에 비해서. 1일차에는 얘네들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되었죠. 예,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사례 안에서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 등을 다 분석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했다. 여기 함정 빠졌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뭔가 이 C 모듬과 D 모듬이 관찰하고 막 이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질적 연구는 뭐예요? 심층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연구 대상자의 행위 이면에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야. 갑이 그렇게 했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면접하고 막 참여 관찰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다만 뭐예요? C 모듬과 D 모듬이 A 모듬을 관리하면서 얘네 칭찬 몇 회 했지? 그 다음에 얘네 비난 몇 회 했지? 이거 횟수 이거 세고 기록한 거야. 이거 칭찬, 비난 횟수. 이거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치 함정.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A와 B는 실험 집단이고 실험 집단이죠.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고 하는 독립변이를 처치했으니까. 근데 C와 D가 통제 집단이야? 이게 보면 여기 경쟁이라고 하는 걸 처치했던 2일차에 실험 대상이 되었고 1일차와 비교해 본 것이죠. 따라서 C와 D를 통제 집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C와 D는 뭐예요? A, B 집단을 관리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언제? 2일차에 독립변인을 처치했잖아.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는 언제? 2일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된다. 맞죠. 그쵸? 모듬 C와 모듬 D가 관찰하여 기록한 자료를 갑이 분석하는 거. 어때? 이게 갑의 연구 설계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란 말이야. 여러분 2차 자료는 다른 연구에서 수행해서 분석한 자료를 재분석하는 거거든. 자, 이거는 이 모듬 C하고 모듬 이건 갑의 연구 내에서 설계 내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수집한 자료야. 그리고 최초로 분석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1차 자료입니다. 예, 1차 자료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라고 했는데 종속변이 뭐예요? 자기 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뭐지? 칭찬 횟수로 살펴본 거잖아요. 따라서 이 니은이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고? 아니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틀리고 맞고 가려졌을 것 같다. 좋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연구윤리 문제예요. 연구윤리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사례 속에서 여기 이상한데? 이상해 하는 부분들이 딱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설문조사에 참여에 동의했어요. 동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갑은 조사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응답 중단을 요청할 경우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는 뭐 하기 싫다거나 뭐 즉각 중단되고 이거 맞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 맞게 잘한 거죠. 실제로 조사 진행 중에 응답 중단을 요청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중단했어.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해당 답변 자료는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중간에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넣으면 안 되겠지. 폐기한 거지. 그치? 여기까지 내용 볼게요. 기억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동의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해당 답변 자료를 폐기한 것. 자료 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나 이제 안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넣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연구 목적을 알게 되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갑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연구 목적을 알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을 때는 연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줘야지. 그렇죠? 따라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네, 틀렸습니다.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심을 가진 어떤 기업이 연구 자료를 요청하자 연구비를 지원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는 삭제한 건 잘했지만 모든 자료 제공했어. 안 되지.
애초에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뭐야?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위배된 겁니다.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기업에 이걸 돈 받고 팔았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해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묻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지. 바로 보니까 뭐 나왔어? 빈곤의 유형 A 하고 나왔습니다. 네, 빈곤. 빈곤,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예, 특징 비교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추세 계속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죠. 설령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 하더라도 여기네.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분류되고요. 이러한 빈곤을 A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개념 정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 상대적 빈곤이죠. 그렇죠? 사회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A보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여기다 해놨네. 네, 상대적 빈곤. 자, 채점 한번 해보자. 채점.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죠. 뭐죠? 중위소득의 50% 맞아요. 그래서 맞다라고 해야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 여기서 이거 X 이렇게 답을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거 봐. 지난 6월부터 나왔던 유형입니다. 지난 6월부터 기억, 니은, D급까지 세계선지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 어때요?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가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 아니지. 그치?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채점 결과 맞아야 되니까. 따라서 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가 여기 들어가면 어때? 그렇지, 틀렸다라고 딱 되는 거지. 왜? 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 했는데 네, 이거 묻는 거나 이거 묻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디귿선지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EBS 연계 문제입니다. 이 자료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에요. 자, 서로 다르게 각 한 가지씩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어. 문화의 속성 5가지 서로 다르게야.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젓가락 사용법을 익혀, 배워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학습성 되겠습니다. 학습성. 두 번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학습성 나왔고 변동, 축적, 전체성이니까 이거 공유성이겠네. 그치? 공유성이야. 한번 읽어볼까? A지역의 모든 사람들은요. 특정 기간에 신들이 인물을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A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 기간을 신선하게 여기는 마음을. 공유성이죠. 그렇죠? 자, 이 문제 이렇게 놓고 풀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쉬운 문제인데 만만치가 않은 게 어디 있었어? 그렇지, 여기 있었어. 이거 놓치면 정답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촘촘하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개념을 촘촘하게 문제 구성을 쫙 이렇게 오밀조밀해서. 자, 그래서 갑을 정만 옳은 얘기를 했고 갑, 을 그래서 갑과 을, 이 옳은 사례에 따라서 학습성, 공유성 찾았고요. 정도 여기 축적성에 해당되는 사례를 쓴 거지. 그런데 병은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 다시 말하면 학습성의 사례를 가에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례, 그렇지 뭐야, 공유성에 해당되는 사례를 썼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엄청나. 해볼게. 이제 이거 파악하면 문제는 쉬워지죠. 1번. 기억은, 학습성은 문화관 세대간 전승. 세대간 전승 뭐예요? 풍부 뭐예요? 축적성 얘기. 들렸지? 그치?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문화가 여러 구성 요소들의 상호 의존. 여러 구성 요소들이 의존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상호 유기적 누구 거야?
전체성 얘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아니죠. 공유성이니까. 3번. 가에는 내비게이션 등장 이후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문화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지? 변동성이야. 맞아. 이거 딱 고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 병은 학습성의 사례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답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많이 틀렸지. 그쵸? 예. 이런 거 틀리면 아깝죠? 그쵸? 내가 이걸 왜 안 봤어? 막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적성의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축적성의 사례 아니죠.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했는데 요즘 MBTI로 하더라. 축적성의 정의는 뭐예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풍부해진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공유성 사례가 들어갔다.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보라색, BTS 이렇게 정하고 응원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5번. 이게 공유성이니까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조금 까다로워요. 보겠습니다. 취업 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돼. 재학생 대상 사전조사 어느 대학교. 그러면 여러분 가불병이 뭐야? 가불병이 다 이 대학교에 속해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촘촘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가불병은 다 뭐지? A 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A 대학, A 대학, A 대학. 설마 얘를 빼놓고 쓰면 이제 문제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은 취업 상담 센터가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제가 이거 왜 표시하냐면요.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 여기서 묻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또 촘촘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사회 집단이 있고 갑이 속한 사회 집단이 또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묻고 있다. 자, 취업 상담센터 사회 집단이죠.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교내 독서 모임이 있네요.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음.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다 뭐야? 교내 독서 모임에 들어있다. 독서 모임, 교내 독서 이렇게 쓸게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갑만 쓰면 또 안 되는 거지. 을과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총동창회. 여기 나타난 사회집단입니다. 총동창회. 주체로 어떤 기업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취업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나왔고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하다 이랬습니다. 병 어디가 있어요? 시민단체. 이렇게 써줘야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시민단체에서 을이 서술한데 네모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얘도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네? 얘도 을 시민단체 얘도 활동하고 있어. 을 이렇게 써줘야지. 후배와 여름방학에 세모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려움. 그리고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송인협회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음. 자, 여기 을에 작성한 내용에서 나타난 사회 집단에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취업이 있고 여기 상담센터 있으면서 얘 빼먹을 수도 있어. 빼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요. 대안학교도 있고요.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도 있네. 고등학교도.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은 대안학교에 속해 있네. 대안학교. 강사로 있으니까 갑과 병은 대안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갑은 어떤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그리고 갑이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 여부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 자, 여기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만 작성된 내용에서 나타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갑과 을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자, 공식 조직. 얘 공식 조직입니까? 그렇지.
취업상담센터 공식 조직입니다. 교내 독서 모임 아니지. 총동창회 공식 조직이에요. 여기 공식 조직, 여기 공식 조직. 기업 당연히 공식 조직이고 시민단체 공식 조직입니다. 모두 몇 개? 4개입니다. 의리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 시민단체 맞죠? 방송사 맞죠? 방송인 협회 맞죠? 취업상담센터. 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따라서 모두 몇 개? 여기도 4개입니다. 그래서 많다? 아니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거 병은 안 물어봤어. 여기 지우고요. 의리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자발적 교사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교사체 몇 개예요? 시민단체 자발적 교사체죠? 방송사 아니지? 방송인 협회 어때? 자발적 교사체지. 하지만 취업상담센터는 자발적 교사체 아닙니다. 대학 안에 있는 거야. 대학교 취업상담센터야. 따라서 몇 개? 2개입니다.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자발적 교사체 2개이고요.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교사체. 의리 속해 있는 자발적 교사체 어디 있어? 교내 독서 모임. 자발적 교사체지. 시민단체. 자발적 교사체지. 몇 개야? 2개야. 따라서 같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좋다.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건 다 여기다 썼어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교육기관이야. 여기 하나. 2개. 그렇지. 학교니까 2개입니다. 2개.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대학, 학교. 2개. 둘 다 같습니다. 예,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거 뭐 있어요? 대학, 대안학교네. 그치? 예, 이거 2개 다 2차 집단이잖아. 대학, 대안학교. 그러니까 2개네, 2개.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예요? 교내 독서 모임.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어휴, 비공식 조직인 줄 알았어. 예.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죠? 얘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대학 공식적 사회. 이거 나도 하면서 얘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얘네 둘은 뭐예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쵸?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보다 적다.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소지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우리 아까도 헷갈릴 뻔했지. 비공식 조직 뭐예요? 교내 독서 모임입니다. 없지만 틀렸네. 그 다음에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 있죠? 예, 그건 있죠. 예,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촘촘하다라고 표현한 이유, 여기에 작성된 사회집단하고 속해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사회 변동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순환론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간다. 하지만 인간이 성장을 멈추고 노화가 진행되듯이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성장의 그래프가 꺾인다. 끝났죠. 그죠? 예? 사회 변동이론 뭘까요? 그렇지. 흥망성쇠 순환론 되겠습니다. 순환 하시면 되고,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하여 더 나은. 끝났죠. 그쵸? 인간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출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는 항상 끝났죠. 네,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환론이 가고요. 진화론이 나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죠. 왜?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 더 발전할지, 퇴보할지.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선지죠. 그 다음에 나는 사회 변동이 항상 이거 발전이야. 항상 발전이야.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나와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화론. 서구가 발전된 곳이야.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이게 순환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흥망성쇠. 그렇지. 따라서 가입니다. 틀렸습니다. 가는 단기적인 사회 변동을, 아니지.
왜 흥망성쇠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과거의 긴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 이거였잖아. 그래서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그리고요, 진화론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죠. 맞죠? 단기적인 사회 변동 예측하기가 쉽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런 문제 틀리면 이건 진짜 안 돼.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재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다. 자, 일탈이론 A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입니다.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탈이론 AC의 사례로 일탈을 저지른 가불병의 진술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진술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갑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잘 보세요 여러분. 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 병을 볼게요. 병을 보는데, 갑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 자,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괴리, 이게 아노미론이잖아. 그러니까 갑은 아노미론의 사례가 아니라는 거야. 아노미론 아니야. 이거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재밌다고 표현한 거예요. 항상 맞는 걸 얘기했었는데, 을은 일탈자와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 적이 없었다. 그럼 뭐야?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병은 여러 사회의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하거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여러 사회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 낙인 찍힌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낙인 이론의 사례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갑을병에게 서로 다른 일탈이론을 적용해 보면 갑은 A나 B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요 B나 C로 설명할 수 있고, 병은 A나 C로 설명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제 알겠지. 갑이 A나 B로 설명할 수 있대. 그러면 C가 뭐겠어? 아노미론인가 보지. 그렇지. C가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을이 B나 C로 설명한대. 그 차별 교제 이론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설명하지 못하는 차별 교제 이론이 A네. 예. 그 다음에 병은 A나 C로 설명할 수 있대. 병은 낙인 이론 아니잖아. 그럼 얘가 B네. 낙인 이론이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이건 누가 말하겠어? 목표 수단 불일치, 제도화된 기회가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 머튼의 아노미론입니다. 틀린 거죠? 그렇죠? B는 낙인 이론이에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데 학습은 아닌 거잖아. 틀렸고, C는 정상 집단과의 교류? 정상적인 애들이랑 어울려 누구예요? 차별 교제 이론이지. 틀렸고, 낙인 이론은 다른 이론들과 달리 그렇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C는 머튼의 아노미론은 머튼의 아노미론이에요. 이거야 이거. 제도화된 기회 확대야.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은 누구? 뒤르켐의 아노미론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와, 이 10번 진짜 이것도 변별력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수집 방법 이거 모르지 않거든? 자, 이 문제가 7번 문제랑 거의 흡사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항상 출제됐던 평가 요소를 묻는데 굉장히 뭔가 치밀한 느낌. 그래서 얘도 변별력이 상당히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있어. 자료 수집 방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A, B, C라고 쓰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예, 아니요, 응답을 통해서 A와 B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면 자료 수집 방법 A와 B는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서. 예. 그리고 A, B, C는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된대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가 질문지법이라면, 자, A가 질문지법이라면 얘네가 B, C가 되겠죠. 그쵸? 예. 이때 가에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면 A와 나머지, 얘가 B건 얘가 B건 어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지. 얘네는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되고 얘는 아니니까 질문지법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고 얘네 둘은요? 둘 다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B와 C는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딱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 예, 따라서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번에 뭐다? 면접법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이제 면접법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B나 C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자, 가에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면접법은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는 자료 수집이 안 되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한 yes 하는 자료 수집 방법 뭐예요? 참여관찰법입니다. 따라서 얘가 A라면 참여관찰법이 뭐가 돼요? B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B와 C는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요? 아니지. B와 C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참여관찰법만 yes라니까. 질문지법은요? 문자 언어든 음성 언어든 필요합니다. 얘도. 그래서 얘네들도 구분할 수 있는 질문, 얘네들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있어.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가 참여관찰법이에요. 여기 참여관찰법.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 게 뭐예요?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자, 얘가 C입니다. 참여관찰법이에요. 그러면 면접법과 질문지법이 A, B가 되지. 그치? 그러면 A, B를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잖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갈 수 없죠. 그쵸?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질문지법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맞고요. C가 질문지법이라면 C가 이제 질문지법이에요. C가 질문지법이라면 여기 얘네 둘이 A, B가 되겠네. 그쵸?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겠어? 그치, 이 질문 해봐요. 그러면 A, B가 모두 아니요. 저희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둘 다 아니요 할 거야. A,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간다면 자, B는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B가 그럼 무슨 말이야? B가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거 여러분 B 뭐예요? 질문지법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문맹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 얘네가 뭐가 되지? A, C가 되지. 그치? 예. 그러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얘만 그렇거든요. 얘네들은 어때? 아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A, B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돼요. 근데 동시에 어때요? A, C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야. 아니, B, C도. A, B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B, C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얘네 둘 다 아니요라고 말할 거니까. 따라서 이게 이게 아니죠. B가 질문지법이면 안 되죠. B가 질문지법이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둘 다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 아니라도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네. 표는 각 병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을 가져놨다. 여러분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야? 중층이다 라고 하는 걸 준 겁니다. 그리고 각 병국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에 하나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30이고 20인데 50이야. 중층이 가장 많네. 그럼 여기가 요게 다이아몬드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B하고 C 중에 어떤 게 상이고 어떤 게 중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상이고 어떤 게 상이고 어떤 게 한지 알아야 되잖아. 얘가 하라고 해봐. 뭐 어떻게 돼? 상이 가장 많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이런 모양이 나와. 그치? 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하. 그치? 또 이런 건 없잖아.
역피라미드형은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B가 뭐가 돼요? B가 상, C가 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갑국은 뭐야?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이런 피라미드형. 을국은 뭐가 돼요? 중이 가장 적어. 그러면 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갑국은 왜 폐쇄적이 나와 갑자기? 그쵸. 수직이동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폐쇄적 개방적 계층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거 나오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병국의 계층구조는 을국의 계층구조에 비해서 그렇지 중층이 많으니까 사회 안정성이 높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그런가? 갑국에서 상층 20%, 병국, 그러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의 계층구조 여기 있어요. 갑국, 병국의 계층구조와 달리 근대 이후, 이거 어디서 나타났어? 정보사회를 비관적으로 봤을 때였지. 그렇지?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12번 문제 나왔습니다. 문화의 태도죠. 정말 빠짐없이 3단원은 거의 출제 요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에. 자, 진행자가 이 A국의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A국 국민이야. A국 국민이야. 여행 가서요. 미국 피자 먹어본 이후로 우리나라 피자잖아. 자기네 나라 피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피자 만드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그대로 따라 뭐죠? 사대주의. 그렇지. 그 다음에 네모의 피자는 피자의 본고장인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 이 비국이네. 얘는 비국. 우리나라 피자 비교하면 이 A국의 피자는 피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 붙이는 것도 불쾌하네요. 이거 뭐지? 자문화 중심주의죠. 어느 나라 국민인지 보셔야 됩니다. 네모 피자는 A국 고유의 식재료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피자입니다. 그 나라 상황에 맞게 그 나라 상대주의. 네. 갑의 태도는 선진물물 수용이 어때요? 소극적? 아니지. 적극적이지. 두 번째, 을의 태도는 그렇지. 우리 게 최고야.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3번,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이해해요. 따라서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가 우리 태도가 우리 것만 최고야 하면 마차 일으키지. 반대로 썼습니다. 틀렸고요.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자기 문화의 얘가 왜 정체성을 상실해? 틀렸죠. 그쵸?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이에요.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 물어보는 거겠지. 자세히 봐야 돼. A국 영화인들은 A국이에요.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A국에서는 자국의 정서하고 B국의 특수 효과 기술이 섞인 새로운, 여기 뭐예요? 새로운 영화죠. 기존에 있던 것과 외부에서 온 것과 합쳐져서 제3의 그렇지 문화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단서를 준다. 그 다음에 한편 B국에서는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에 C국 어업인들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 B국의 C국 라면이 전해진 거예요.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다가 자국의 소스를 가미해서 국물이 없는 비법 라면.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자기네 것에 C국 라면이 더해져서 뭔가 새로운 것. 그래서 또 뭐예요? 문화융합입니다. 그리고 둘 다 뭐가 나타났어요? 직접 전파가 나타났지. B국 영화인들에게 C국 어업인들이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B국의 비빔라면 조리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C국에 전달된 거야. C국에 라면이 들어왔는데 그게 B국 것과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비빔라면이 C국 젊은이들에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 전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선지는 이걸로 보고. A국에서는 B국과 A국, B국 모두 어때요? 문화 융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두 번째,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 자, 이거 문화 융합이 뭐예요?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문화 접변의 결과 둘 다 문화 융합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C국 여러분 보세요. C국에는 원래 자기네 라면이 있어. 그런데 새로운 비빔라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도 어때? 직접 전파가 나타났어요. C국 어민들이 이렇게 전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A, B, C국은 모두 물질문화의 전파가 나타났죠. 물질문화 뭐? 첫 번째. A국에 B국 영화인들이 뭐 전해줬어? 영화 제작 기법, 특수, 효과, 기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물질 문화입니다. 기술, 물질 문화라고 했었잖아. 편집 기술, 우리 이런 것들도 기출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 나와 있냐면 C국 라면, 의식주와 관련된 거. 어때? 그렇지, 물질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요, 비빔 라면 조리 방식, 그것도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의식주와 관련된 조리 방식이니까 다 어때? 그렇지, 물질 문화입니다. 따라서 A, B, C국 모두에서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맞습니다. 은근 까다로운 문제고요. 기본 개념만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딱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 9월 모평이니까. 그렇지.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시면 사회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어떤 환경단체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목적이네.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뭐 등등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아니야? 전형적으로 사회운동이지. 그렇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회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국민 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한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추모를 위해서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도 남겼습니다. 그럼 이거 사회운동일까요? 그쵸. 사회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쵸. 뚜렷한 목표, 그 다음에 체계화된 조직, 이념, 지속적이고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성격에 부합해야지만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는 사회운동이지만 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자, 가. 뚜렷한 목표, 방법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했던 점에서 맞고요. 두 번째,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오랜 전통에 따라서 여성 운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어떤 나라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어. 이거 사회운동 아니지. 뚜렷한 목표, 체계화된 조직,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자발적 아니잖아. 이거 사회운동 아닌 겁니다. 노동조합, 이건 사회운동일 가능성이 있네요. 정부의 연금 개시 상향 연령 정책에 대해서 퇴직 후에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향 정책에 따라서 이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거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후보의 선거 공약입니다. 아닌 거고요.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야말로 진짜 눈여겨볼 만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형식이 다 굳어져 있었어. 마치 막 공식처럼. 이 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에서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더니 이번에도 오히려 비율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는 문제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이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사회보장제도 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이랬어요. 선별했네.
기초연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네,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돈 내요. 뭐예요? 사회보험이지, 사회보험. 얘 공공부조고 얘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가는 뭐다, 가는 공공 이렇게 써줄게요. 이런 표 보다 보면 헷갈려요. 어디가 어딘지. 왜냐하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거, T년, T 플러스 30년이라고 하는 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여러 가지를 묻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써놓고 얘가 공공, 얘가 사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T년, 그 다음에 점으로 된 게 T 플러스 30년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성별, 남성, 여성, 시기별, 수급자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수급자 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T년과 T 플러스 30년 모두 각국의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명.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15만 명. 1.5%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30만 명. 그러면 3%네. 예, 뭐 비율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러분 뭐예요? 공공부조입니다. 가예요, 가. 어디냐면 T년입니다. 그럼 빨간색 봐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여기. 빨간색 요거랑 요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어디 봐야 되는지 보면 됩니다. 수 그냥 그대로 물어봤어요. 여기 수 나왔잖아. 여기가 15만 명. 그치? 만 명이니까. 여기가 45만 명. 여성이 3배도 많네? 그치? 그래서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반대로 썼잖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30년에, T년에 비해서 이제 T 플러스 30년이에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이거 어떤 거지? 개념만 알면 됩니다. 비용 부담, 여기 나왔잖아. 이거 비용 부담하자. 가입자가 내가 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어디? 나입니다. 나 볼게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이 나 제도의 수급자 수가 60만 명 증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자는 얼마? 이렇게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20만 명 증가했네? 그렇지. 그대로. 이게 수급자 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40만 명 증가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60만 명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T년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어떤 제도예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그치? 나. 상호부조. 얘는 가는 공공부조고 나는 상호부조이고.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그러면 상호부조. 나의 전체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의 비율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하면 되지. 그러면 나의 T년이에요. T년. 여기 보면 이겁니다. 이거랑 여기 되겠습니다. 저 그럼 얼마예요?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중에서 남성 어디 있어요? 여기 60만 명. 그럼 몇 %야? 곱하기 100이니까. 곱하기 100 하세요. 60%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똑같이 상호부조나 강제가입이나 모두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예요. 이것도 써보자고.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그러니까 나 수급자 전체. 이거는 T 플러스 30년이야. 중에서 여성 수급자 비율이에요. 여성.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언제?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30년이니까 여기네. 이게 T 플러스 30년이죠? 이게 T 플러스 30년. 전체 수급자 얼마예요? 160만 명. 그치? 160. 네. 160 중에서 여성 얼마예요? 여성 80만 명 되네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나와요? 50%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 비율이 이 비율보다 높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되네. 그 다음에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가볼게요. 리을.
T년입니다, 이번에. 네, 빨간색이에요. 갑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자, 이번에는 갑국 인구 중입니다. 인구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제도? 사회보험, 나입니다, 나. 자, T년의 갑국 인구야, 갑국 인구. 얼마가 돼? 갑국의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이다 했으니까 갑국 인구는 2000만 명이네. 그치? 2000만 명 중에서 T년의 나입니다. T년의 나. 여기랑 여긴 거지? 그치? 여기랑 여기에요. 10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5%인가? 그쵸? 해볼까요? 지워주면 5% 나오게 되네요. 네. 100만 명, 20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비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 인구 중에서 갑국 인구 T 플러스 30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얼마? 2000만 명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제도예요? 공공부조입니다. 가예요. 가입니다. 그러면 찾아보자고. T 플러스 30년 잘못 가면 안 됩니다. T 플러스 30년 여기 가야 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얼마가 돼요? 90만 명. 네. 됩니다. 맞죠? 30, 90 하면 뭐 이거 계산 안 해도 이게 더 작네. 이건 5%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비율은 이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낮다라고 하면 안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비율 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자료가 뭐다? 수다.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다음 1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이거 뭐야? 주제 찾는 거지, 주제 찾는 거.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정보사의 문제점.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과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 비대면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반면에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노년층이 그럴 수가 있겠죠. 힘드니까. 저만 해도 어떤 것들은 아예 그냥 일부러 접근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주문하는 것도 좀 저도 어렵긴 해요. 뭘 넣고 빼고 얼음은 얼마나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차라리 말로 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사에서 사회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능력 정도,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정도 등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이게 뭐예요? 정보 격차야. 정보 격차. 됐죠? 정보 격차입니다. 그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보 생산자, 제가 믿을 만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신뢰성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문화 지체 현상, 물질 문화의 변동수도 빨리 가는데 비물질 문화 못 따라가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지 않죠.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간 소외 현상,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해서 이거 하는 사람 없었지? 그렇지? 우리 정도 되면 주제 찾는 건 잘 찾아야지. 4번, 그렇죠.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정보기획 과다 사용 아니에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재밌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으면 얘 출제할 가능성 매우 높은 겁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되겠습니다. 네. 너희들이 다니는 회사 중에 어디로 이직할지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병이 다니는 회사는 업무 처리 절차나 규칙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서 자신이 할 일이 명확하고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연공서열이라고 하죠. 급여가 높아지는 거. 따라서 병이 다니는 회사가 뭐예요? 그치, 관료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병이 나는 다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 업적과 성과에 따라서 연봉. 그렇지, 탈관료제입니다. 탈관료제. 유효제. 이렇게 된 거지.
부러워. 자율성 부러워.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을이 다니는 회사는 A의 특성이. 그러면 A가 뭐야? 탈관료제. 병이 다니는 회사는 B의 특성이. B가 관료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틀릴 거죠? 좋아요. 기억,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의 안전성, 지속성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매뉴얼대로 하는 B에서 높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예, 그래서 정보사회의 사회조직의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목적 전치 현상, B는 A에 비해서 목적 전치 현상, 목적 굴러다녀. 수단, 절차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그 다음에 A는 의사결정에 분거나 맞고요. 얘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분업화, 예, 전문화 특징이죠.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역시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16, 17, 18번 연달아 나오고 있어. 이런 거 틀리면 기본 개념으로 다시 가야 돼.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개인 강조하면 사회 명목,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학의 지적 관심은 사회적 사실에 있다. 뭐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워? 그러나 예,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회적 사실은 단순히 이 뭔가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사실을 모아놓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보면 사회는 개인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의 고유하다. 뭐야? 그렇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회 강조하고 있는 사회 실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관습, 종교생활, 화폐체계와 같은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사실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거시적인 사회 강조하고 있는 거, 제도 강조하고 있는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로서 고유한 성격,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정답.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이건 개인 강조하는 거죠. 틀렸어요.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죠. 왜? 사회는 개인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의 다른 성격으로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얘 고유성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건 개인의 자율성 강조하고 있으니까 반대죠.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얘도 어때? 좋대. 틀릴 수 있지. 그래, 틀릴 수 있어. 지금은 틀려도 수능에서는 안 틀려야 되는 주제입니다. 관점. 얼마나 자주 우리가 반복했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디부터 유념해서 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채점 결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과 병은 어떠냐면 갑과 병은 하나씩만 틀린 거야. 그치? 하나씩만 틀렸어. 그러면 갑과 병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같이 한 건 얘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 이걸 설명하려고 또 한다 내가. 그치? 이건 맞아야 돼 무조건. 그러면 자 그렇다면 여기 뭐죠? 여긴 얘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했어. 둘 중에 한 명이 맞거나 여기 아니오라고 하고 얘라고 했어. 둘 중에 한 명이 맞아서 그렇죠? 3점 3점 됐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여기 얘가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아니오라고 쓴 얘가 틀린 거지. 그렇죠? 그럼 을은 2점 받았어. 을은 2점. 그럼 이거 두 개가 틀렸으니까 얘가 맞은 거고 얘가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여기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이게 아니오가 정답 됐어. 그럼 병이 여기서 틀려가지고 3점 된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구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오가 맞았으니까 여기가 아니오예요. 여기 얘가 틀린 거지. 어떻게 해서 3점이 나왔는지 다 찾을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제 구하면 되지.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오예요. 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건 갈등론이죠. 갈등론. 그러면 A가 갈등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오가 답이니까 이해되죠? 그쵸?
두 번째, A, C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했더니 얘가 답이야. 그러면 A, C는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 그치? B가 뭐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치? 그러면 둘 중에 A하고 C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기능론, 하나는 갈등론이야. 근데 앞에서 했잖아. A가 갈등론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그럼 A가 뭐야? A가 기능론이지. A가 기능론, C가 갈등론 이렇게 되는 거죠. 총이시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C와 달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얘가 변동이야? 안정, 균형이죠. 그쵸?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 관계. 얘는 상호작용이고요. 상호의존, 상호유기성 이런 애는 누구 거예요? 그렇지. 기능론 겁니다. 그쵸? 따라서 A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틀렸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C는 B와 달리 인간 상황정의 누구 거야? 그치, B 거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요가 답이어야 됩니다. 아니요가 답이어야 돼요. 그쵸?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능동성 중시하죠. 그럼 얘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그렇죠. A는 C와 달리 여기 5번에는 나에는 예인 질문, 맞는 질문이 들어가면 돼요. A는 기능론이에요. C 갈등론과 달리. 그렇지. 이거 진짜 많이 나온 선지. 기능론에 대한 비판점.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죠. 받죠. 그렇죠. 왜? 현재 상태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보수적 관점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건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이러한 기조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나왔던 유형과 매우 흡사하고요. 주어진 정보를 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볼까? 아주 계층구조 예전에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것인데요. 자, 0에서 14세, 그렇지?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를 찾는 거야. 그런데 언제?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리고 T년, T 플러스 50년, T년, T 플러스 50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앞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포인트다.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AC는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 이거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 50.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앞에 보고 하면 되는데 왜 쓰지? 이거 하나 정보.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20% 감소하였다. 그리고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A, B, C의 상대적인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여러분. A, B, C, 즉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비율로 다 합치면 항상 얼마야? 100이 됩니다. 예, 이거야. 그래서 상중하, 계층 구조할 때도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00을 여러분 3대 2로 나눠봐. 그럼 얼마 대 얼마야? 그렇지. 60분의 40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여기 60. 60이 A. A가 60이다. 이거 찾은 거예요. A가 60. 그 다음에 여기 C분의 B입니다. 그건 B 플러스 C가 얼마라고 찾았어? 40. 40을 C분의 B 이렇게 나누는데 3대 1로 나누라는 거야. 40 3대 1로 나누기 너무 쉽지. 30분의 얼마? 10 하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B가 10, C가 3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할 수 있어요. 자, 전체 100입니다. 그럼 얼마야? 1이 됐다는 건 5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다? A가 50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50입니다. 50을 3대 2로 나누래요. 그럼 30분의 20. 이게 C, 이게 B. 재밌어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0이야. 1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50 곱하면 돼. 여기도 5 곱하고 여기도 5 곱하면 얼마가 돼요? 65분의 3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가 100이 되면서 얼마? 1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65가 결국은 얼마야? A. 35를 6대 1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면 돼? 7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5, 9. 여기가 30. 그렇죠. 그럼 전체 35 되면서 6대 1 되잖아. 그렇죠. 이게 B, 이게 C. 이렇게. 이게 똑같네요. 네, A 얼마? 50. 그렇죠? 네, 그다음에 30분의 20 해서 이게 B, 이게 C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관건이 뭐야? A가 부양인구인지 B가 부양인구인지 어떤 게 유소년인구인지 찾아야 되는 그 단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T년에 갑국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부양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곱하기 배 해서 이게 50이 나왔다. 이 말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유소년 인구가 50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랑 부양이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가 1대2. 얘네가 얘 2배. 부양이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 저 2배 되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60하고 30밖에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이거 부양이 인구 60분의 30 곱하기 100 하니까 50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A가 요거 부양이 인구. 그래서 얼마? 여기 A를 다 써주겠습니다. 60, 50 60, 50, 65, 50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유소년 인구. 다 30%네. 30, 30, 30, 30. 지금 여러분 비율로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 B가 뭐예요? B가 노년 인구. 그래서 10, 20, 5, 그 다음에 20. 이렇게. 그래서 비율로 써준 겁니다. 100% 비율로 써준 거예요. 예. 비율로 써줬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수도 구할 수 있어. 일단은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편의상 그냥 100명씩 하자고. 이렇게 100명씩 해보자고. 됐지? 했고요. 자, 이제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이제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고, 자 여기 30명이라고 했을 때 10% 감소했대요. 10% 얼마야? 30의 10%는 3이지. 그럼 여기 27명이라고 하는 거야. 27. 맞아요. 그 다음에 을국은 이때 대비 이때 20% 감소했대. 30의 20% 얼마예요? 6명 감소한 거야. 그럼 24이야. 못할까? 할 수 있지. 자, 전체가 몇 명이면 될까요? 그렇지. 전체가 90명이면 되지. 90명에 30% 93, 27 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90명에 50% 45, 92, 18 해서 전체 9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 신기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얼마 되면 돼? 그치, 80 되면 되지. 8, 3, 24니까. 여기가 40, 이거 8이 16 해서 8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그대로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볼게요. 1번.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이 두 배이다.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하면 돼? 60분의 10. 그치, 갑국. 60분의 10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T년의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되냐면 65분의 5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되지만 2배가 아니에요. 네, 2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요. 두 번째,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해요? 안 동일하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T 플러스 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 T 플러스 50년에 전체의 20%. 여기도 전체의 20%. 둘 다 초고령 사회지. 그치? 달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좀 줄었지만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늘었어. 여기는 줄었어. 여긴 늘었어. 따라서 이거 달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인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인데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고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고 하는 것은 나타났죠. 따라서 달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상이 같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여기입니다. 부양인구 T년에 을국이 65, 더 많죠.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여기가 45고 여기 40입니다. 그렇죠? 갑국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월 모평,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험 9월 모평 해설을 쭉 해보았습니다. 시험 본 거보다 모의평가니까 진짜 중요한 모평이었지만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 유형이라든가 출제 패턴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출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수능까지 하면 사회문화는 된다. 여러분 목표 가까이 가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